강회지사 제2권 정신의 길을 가는 탐험가 제주도 설문 대할망의 현신인가 대각심 뗏목은 태풍이 불어도 뒤집히지 않는다. 윤명철 여자 신선의 길이란 무엇인가 곽종인 인간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가게 마련이다. 신정일 지리산에서 태어나 지리산에서 늙는다. 김을생 나무는 기다려야 다룰 수 있다. 이정권 요즘 사람들이 음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우선 음식을 기름지게 먹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 잘 먹으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이 가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임신을 한 뒤에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돼. 임신된 뒤에 자주 부부관계를 가지면 멍청한 자식이 되어서 나와. 되게 박복하고 총기가 없는 아이가 나오지. 아이를 보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나를 알 수 있어. 내가 조 선생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어디 가서 대중들에게 강연을 할 때 이 사실을 좀 강조해줘. 임신한 뒤에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좋은 자식들이 나와서 인재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발전할 것 아니겠어? 남자들이 특히 명심해야 해. 요즘 보면 낙태를 6, 7번씩 한 여자들도 있어. 척 보면 알지. 그런 여자들이 들어오면 몸에서 악취가 풍겨. 낙태한 아이들이 몸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면서 생기는 냄새야. 썩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보통 사람은 맡을 수 없는 냄새지만 나는 맡을 수가 있어. 그런 냄새 맡으면 성불을 못해. 나는 그런 여자들이 들어오면 썩 나가버리라고 소리쳐. 굿바이 설문 대할망 내가 생각하는 도인의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통력인데 신통력이란 파워다. 입만 가지고 따따붙다 해가지고는 일상인들에게 가마를 줄 수 없다. 파워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신심을 낸다. 특히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도인은 신통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또 하나는 지혜다. 지혜의 본질은 무소유다. 그 어느 것도 집착이 없어야 한다. 집착하면 약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생명리. 그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요즘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도인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신통이 있는가 싶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있으면 신통이 없다. 대각심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지 않았나 싶다. 뗏목에 앉아 있다 보면 바다와 나, 대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와 사람은 갈등 관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뗏목이 자리 잡으면 관계가 변한다. 마치 샌드위치 속에 들어간 고기와 같은 역할이라고나 할까? 바다와 인간 사이에 대나무 뗏목이 들어가면 양자 사이에 화합이 된다. 상극 관계가 상생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이 이치가 참 묘하다고 느꼈다. 바다를 떠다니다 보면 라면 봉지 같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주워보면 거기에 따개비가 붙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원초적 생명력을 느낀다. 생명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탐험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탐험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트리는 행위다. 한계 상황을 깨트릴 때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통쾌함으로 다가온다. 인간 역사는 자유의 확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누카츠가 그의 명저인 미학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막의 대상들이 밤에 별을 보고 가던 때가 행복했다. 사막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자연과 내가 직접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 동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내가 합이라는 데서 오는 쾌감이 아니겠는가? 탐험은 극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행위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대자연의 실체를 비로소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 직면이란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돈 없이 주유천하하는 표주. 곽 장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상 깊게 들은 대목이 있다. 바로 표주라고 하는 것이다. 표주는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주유천하하는 것을 말한다. 화사한 도사들의 커리큘럼 속에 전공 필수 과목으로 표주가 들어있다.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는 표주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한다. 문제는 돈이 없이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요람이 되지만 돈이 없이 다니면 수행이 된다. 그렇다면 돈 없이 어떻게 여행을 다닌단 말인가? 세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의학에 관한 기술, 둘째는 사주팔자를 보는 능력, 셋째는 학문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어떤 동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사들은 보따리에 침과 약재를 휴대하고 다닌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면 숙식이 해결된다. 또 사주와 주역을 알면 인생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총기 있는 소년들을 보면 그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면서 천하의 인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물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며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품어져 나오는 기운이 어떠한가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표주를 해야만 사람이 겸손해지고 세상사를 간파하게 된다. 나무는 기다려야 한다. 키 작은 코스모스 잎에 가을에 온화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 소목장은 아무도 없는 폐교인 기룡 분교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목장이라 하면 전통 목가구인 반다지, 책장, 의거리장, 문갑, 소반 등을 만드는 장인을 일컫는다. 소목의 반대인 대목장은 집을 짓는 자체인 대들보, 기둥, 석가래 등을 다루는 장인이다. 이 시대의 희귀한 직업 중에 하나가 소목장이다. 소목장이라는 직업은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다.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나무에 대해서 터득한 바가 많을 것 같다. 나무를 다루는 원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나무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수백 년 된 나무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가구의 재료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무가 오동나무인데 성장 기간이 15에서 20년이다. 빨리 성장하는 나무라도 15년을 기다려야 가구를 만들 수 있다. 목가구의 재료로 알아주는 느티나무는 수백 년이 걸린다. 제대로 된 느티나무는 500에서 700년 성장한 나무다.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 둘째는 나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원목을 가져다가 말리지 않고 곧바로 가구를 만들면 뒤틀린다.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말려야 한다. 말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젊은 나무와 늙은 나무가 다르다. 젊은 나무는 성질이 강하다.
성질이 강한 나무는 야외에서 2, 3년간 비를 맞춰야 한다. 그러면 강한 성질이 순화된다. 참중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 가운데 수령이 짧은 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나무는 비를 맞으면 상한다. 소나무는 겨울에 켜서 여름이 오기 전에 실내에서 말려야 한다. 은행나무도 역시 소나무와 같다. 늙은 나무는 창고나 헛간 같은 곳에서 말려야 한다. 습기가 없는 장소에서는 몇십 년 동안도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셋째, 나무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실내 방 또는 목재 건조실에 들여놓고 18에서 20도 되는 방에서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술 익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무도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목장은 방에서 나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방에 같이 있어야만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나무와의 꾸준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노련한 장인일수록 나무와의 대화가 가능하다. 탱게줄의 흰 머리카락. 탱게질을 할 때 사용하는 노끈은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것인가? 최고의 탱게줄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탱게줄이 최상품이다. 머리카락 탱게줄은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신축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삼나무끈은 장시간 접합 부분을 묶어 놓으면 끊어질 수 있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끊어지지 않는다. 강함과 탄력, 이 양면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머리카락이다. 나는 이 부분을 머리카락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탱게줄은 스승이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은 것인데 흰 머리카락과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다. 노인의 머리카락과 젊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것이다. 선생님도 사용하던 탱게줄이니까 100년도 더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다. 머리카락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보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은인에 대한 보온의 방법으로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준다는 말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만든다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굉장한 보온이 될 것이다. 이발소에서 귀찮게 버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처럼 쓸모가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머리카락은 탱게줄을 만들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도 버릴 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단지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문제이다. 어떤 물건이라도 적재적소는 있게 마련이고 그 적재적소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